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소영입니다. 오늘 저도 여기 오니까 우리 아스팔트에서 자주 뵀던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계셔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오상중 단장께서 그 살림하던 아줌마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죽하면 제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직함이 많아. 그쵸? 왜 그렇겠습니까? 네.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장서서 해주시는 건데, 어떤, 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참, 뭐라도 직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저희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고, 오늘도 또 우리 오상중 단장한테 이렇게 엮여서, 네, 오늘 아까부터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 대표님도 그러시고, 우리 손 대표님도 그렇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자꾸 하시니까. 이미 저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오 단장님께서 오늘 저한테는 그 유권자들, 어떤 선거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 지금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됐잖아요. 이 친구들 교육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자료 준비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평범하던 그냥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고 막 그랬을 때 엄마였는데, 제가 어쩌다가 저희 지역에 2014년도에 지역에 있는 그 지방선거가 있을 때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모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했는데 저희 남편까지 설득해줘서 제가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시연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네, 재선을 할 때였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나가서 겪었던 일들을 제가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뭐 나갔었던 이력이 있거나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남시에서는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이 다 탈당을 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201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당론을 어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명을 한다 어쩐다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시의원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재명과 같이 행보를 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을 때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될 때마다 그 사람들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2014년도에 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지를 달겠다고 또 뒤에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은 뭐 물론 이재명 시장 재선을 엄청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죠. 저는 정과 오범인 사람이 또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하고 이제 결혼했던 사람인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정말 마이크도 하나 쓰지 못하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이크도 쓰지 말아라. 여당은 정말 숨죽여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당론을 어기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방송을 틀어대면서 생각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 쫓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거 해줄게. 그때 강제이행금 받기로 돼 있던 그 돈들 다 해결해줄게 막 이러면서 유권자들 속에서 또 당선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권자들이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학교일하고 학부모 회장하고 뭐 운영위원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과보험을 누가 찍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찍더라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 겪고 저는 2018년도에 또 지방선거를 나가라고 했지만 제가 그때는 정말 회의가 와서 저는 뭐 이 배지 다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또 그 당시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갔던 사람이 새누리당
시의원이었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또 복당 신청을 한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시의원 또 4년 하더니.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저는 목도한 거죠. 이런 상황, 나는 출마할 생각은 없지만, 나 이런 사람이 또 자유한국당이나 복당 신청한 걸 도저히 볼 수 없다. 제 DNA가 사실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복당 반대 탄원서를 또 써가지고 경기도당에다가 그 당시에 주광덕 의원이 아마 도당위원장이었을 텐데요. 잘 모를 때죠. 전 잘 모를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해서 탄원서를 써서 복당을 반대했고 복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누리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구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역구, 지금 국회의원 얘기만 했지만 지방선거는 더 심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방선거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밑에서 그냥 열심히 정말 한 사람들, 그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보수정당을 그 당시 조금 생각을 바꾸게 본 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정가 5번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 안 주겠다고 저희 같은 사람들 정말 일 열심히 할 사람들을 다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정치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못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라는 것이 이 정당, 지금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 그 종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보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 배지 달더니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 2018년도, 19년도 저희가 한참 조국 집회 할 때까지도 입시비리 관련돼서 제가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종배 의원 왔지만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19년도에 제가 그런 과정에서 2019년도에 정말 2020년도 총선이 너무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그 총선 중요할 타이밍에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 총선 모의고사, 모의 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또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우리가 잘 몰랐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 모의 선거 교육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까지 선거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런 거를 빗대어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선거 나이가 18세까지 그때 패스트 트랙으로 18세로 하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들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학교 교육에서 선거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 놓고 그래 학교에서 선거 교육 해라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육운동을 했지만 입시비리 관련돼서 일했지만 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육 관련돼서 이제 간담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있는 학부모 한 분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오더니 고등학생인데 이번 후쿠시마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킬러 문제 가지고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학생들이 그냥 했겠습니까? 그냥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킬러 문제 대통령이 꺼낸 게 후쿠시마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게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 말 한마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모의선거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의선거교육을 하겠다고 공고를 쫙 보내고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 신청한 학교들한테는 이제 다 선정을 해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거교육을 맡아서 이제 그 선거교육 추진단이라든지 영산대학교에 있는 장은주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추진단 단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선거교육을 이렇게 그 실무를 진행하게끔 협력단체는 어디가 있었냐면 두 군데의 기관이었어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한국 YMCA 전국 연맹이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2018년도에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2018년도 지방선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탄핵 이후에 2018년도에 거의 뭐 초토화가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전국에 있는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단체가 어디냐면 사단법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예요. 근데 여기가 이사장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전교조 출신이고 그 서울에 있는 학교들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북중학교에 있다가 이제 그 징검다리 공동체 교육공동체 이사장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비례대표로. 그 사람이 이제 공동 이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광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에요. 아시다시피 광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뭐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후보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을 한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언론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게 아마 무산됐어요. 무산되고 그러면 그 선거를 치르는 고3 학생들만 빼고 뭐 하겠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뭐 미국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도 하고 독일도 하고 영국도 하고 있고 또 일본 가까운 일본 핀란드 뭐 캐나다도 그렇고 이미 선거 나이가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스코틀랜드라든지 웨스트 이런 데는 또 16살로 선거 나이를 줄이는 그런 식으로 16살까지 선거 나이를 줄이는 데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까 우리 백문쌤이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라든지 또 세계 지역이 많이 바뀌면서 어떤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념 전쟁이 아주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그람시의 진지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유럽은 다 잠식이 됐고 미국도 혼란스럽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완전히 민주 시민교육 시민운동으로 아주 꽃이 활짝 핀 지금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 이 친구들한테 선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저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지켜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아버지 찬스 쓰고 뭐 정말 깨끗해야 되는 선관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 선거를 치르는 여러 번에 걸쳤을 때도 뭐 소쿠리 선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지금 완전히 잃은 상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 자료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돈은 잘 쓰니까 국민들 세금 가지고 돈을 잘 쓰기 때문에 자료들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미디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징검다리 공동체 이런 데서 맡기지 말고 중앙선관위가 나왔어가지고 똑바로 교육 자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 이 교사가 그 좋은 자료를 갖다가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이들 대놓고 뭐 우리가 투표 잘해야 된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 어쩌고 또 이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민주화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데 이것도 뺏길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물론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져 있고 저도 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동원됐었던 학생들 지금 이번에도 지난해에도 그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집권한 지 한 달이나 됐습니까? 두 달이나 됐습니까? 아마 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흔들어대고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최소한 이걸 대통령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이랑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0.73%라도 이긴 건데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는 것이 국민들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는데 이건 뭐 사사건건이 뭐 영부인을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내년 총선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유권자로서 또 특히 이제 18살로 이렇게 선거 나이가 하향되어 있는데 이때 이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어떻게 이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건 결국 누구겠어요? 선생님 영향도 있지만 부모의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인인 우리 유권자가 정말 똘똘 뭉쳐서 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그 정말 앞으로의 갈 길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뭐 그냥 정당을 떠나서 이쪽 저쪽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정말 건강하게 앞으로 정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저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유권자 혁명에 또 동참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씩 설득해서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오성준 위원장이 정말 큰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또 해주시니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길었지만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